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5일 밤 11시 4분입니다. 올해도 1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김무성, 최경환, 홍문종, 김용태 의원 등 현역 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오전부터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조직 강화 특위가 보고한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임명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비대위 의결 직후 조강특위 외부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협위원장의 지위와 공모 자격을 박탈한 현역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인적 쇄신 대상 명단이라고 일컬어지는 명단은 곽상도, 권성동, 김무성, 김용태, 김재원, 김정훈, 엄용수, 원유철, 윤상직, 윤상현, 이군현, 이완영, 이우현, 이은재, 이종구, 정종섭, 최경환,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 의원으로 모두 21명입니다. 다 귀에 익은 이름입니다. 탄핵 때 법사위원장을 했던 권성동, 검찰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이. 김무성 전 대표. 특이한 것은 김용태 현 사무총장이고, 그리고 조직 강화 특위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경환, 윤상직, 윤상현, 홍문종,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흔히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의원 등은 친박계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었고, 비박계의 중심인 김무성 의원과 조강특위위원장을 맡은 김용태 사무총장 많이 포함이 되었네요. 숫자는 친박, 비박으로 나누면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비슷하다. 그 균형도 맞춘 것 같습니다. 조강특위는 현역 의원 21명을 포함한 79개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고 173개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79개 지역에 공석이 된 데는 앞으로 당협위원장을 공모를 한다고 오늘 공고를 했습니다. 공모를 한다고. 79개 지역을 비워놓고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언론은 2016년 4월 총선 공천 파동,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었다. 그러니까 친박, 비박 양쪽을 다 골라내었다. 이 뜻은 자유한국당이 2016년 4월 공천 잘못됐다. 그리고 탄핵 잘못됐다기보다는 탄핵 사태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전주의 조강특위위원은 한국당이 기득권에 안주하며 국민의 비난과 지탄의 대상으로 몰락했다. 2016년 총선, 최순실 사태, 보수정당 분당,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쇄신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진곤 위원은 김용태 사무총장 겸 조강특위위원장의 경우 2016년 선도 탈당으로 당이 분열되는 데 단초를 제공했다. 스스로 용단을 내리겠다고 밝혀 그 뜻을 수용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인적 쇄신안에 유감을 표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너무 많고 이제 문재인 정부과 싸워야 되는데 과연 대여 투쟁에 이완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면서 남은 1년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면은 다시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1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당협위원장직에서 배제하면 아마 다음 2020년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정치가 워낙 급변하니까 어쨌든 열심히 노력했다는 인상은 받습니다. 또 21명이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여기 포함된 정치인들이 비중이 큰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이 자유한국당의 몰락에 가까운 패퇴를 가져온 2016년 총선, 그리고 2016년 12월의 탄핵에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감동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열심히 한 것은 인정하겠는데 감동이 없다. 그 다음에 이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조광태위 몇 사람이 앉아서 밀실에서 작업을 해서 21명의 국회의원을 당협위원장에서 밀어내는 결정을 하는, 이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느냐. 민주적 정당성은, 자유한국당은 당원과 그 국회의원의 뜻을 모아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외부 인사들이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는 게 과연 이게 민주주의적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거취는 그 국회의원을 뽑아준 유권자들이 결정합니다. 유권자들 포함한 국민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선출된 사람을 선출되지 않는 사람이 내몰고 뭐 붙이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 한국 정치판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있느냐. 그 말은 이런 결론을 내릴 때는 치열한 토론과 그리고 투표가 있어야 합니다. 투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돼야 합니다. 치열한 토론을 거친 끝에. 이게 하나 정점이고, 두 번째, 앞으로 후유증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지금 아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21명이 아주 비중 있는 정치인들이 배제되었을 때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데 자유한국당이 힘이 빠지느냐, 힘이 붙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21명이 딴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죠. 이제 끝났다 해서 아주 나태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탈당을 해서 별도의 정당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을 모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당협위원장을 공모를 하는데 79명을 뽑았을 때 밀려난 사람과 비교해서 장점이 있느냐, 오히려 못한 사람을 뽑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언론은 원래 21명이나 뭐든지 사람을 바꾸고 쫓아내고 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 크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잠잠해져 버리면은 그건 일회성이고 후유증이 더 오래 가고 전투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런 중요한 결정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원이 문을 닫아 걸고 며칠이든지 난상 토론을 해가지고 노선 투쟁을 제대로 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선 투쟁의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걸어온 길을 놓고 토론하고 반성하고 사죄하고 그 결론으로서 이런 인사가 나왔을 때 국민들은 감동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과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따로 보여주겠죠? 그러면 약화되죠. 약해지죠.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자유한국당의 당내 토론과 그 결과로서 탄핵 사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의 역사를 정리하는 문서가 나왔어야 한다. 그 문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다짐을 하는 이런 공식적인, 공개적인, 밀실에서 하지 않고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했었는데 친박, 비박 사이가 워낙 갈등이 골이 깊어가지고 제대로 된 토론이 일어날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부 인사를 불러들여가지고 이런 일종의 수술을 하도록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외부 인사에게 수술을 맡기면 안 되죠. 스스로 해야죠. 당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지 외부 인사들한테 맡기는 것은 일종의 사대주의입니다. 패배주의입니다.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문서가 나와야 됩니다. 모든 걸, 이게 정당은 문서로 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보고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21명을 배제하는 데는 이런 원칙이 있었다는 아주 정리된 문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 문서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은 종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문서를 만들어내는 집단적인 노력, 이런 게 빠져버렸으니까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상처 입을 거 다 입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했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러나 아쉽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앞으로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전당대회까지 이제는 노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노선 투쟁을 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노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이 거꾸로 됐습니다. 뭐 거꾸로 되든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년 전당대회까지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번에 당협위원장을 새로 뽑을 때 자유민주적 가치에 투철을 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제 부지런하고 용감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은 용기입니다. 용기, 그리고 부지런함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하면서 아직도 제대로 된 문서가 하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지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거기 글 쓰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여의도 연구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문서가 안 나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만들어내는 무슨 선언문이든지 뭐 문서가 국민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다. 페이퍼워크가 안 되는 정당입니다. 이것은 사상이 없다는 거죠. 사상 전쟁을 해야 이길 수가 있는데 좀 좌익과의 싸움은 사상 전쟁 아닙니까? 사상 투쟁은 글과 말로 하는 건데 특히 글로 하는 겁니다. 글이 안 되는 정당이라는 것을 오늘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을 뽑느냐?
어떤 사람을 뽑는다는 기준도 오늘 발표하지 않았더라고요. 막연한 어떤 사람을 뽑느냐. 지금 김정은과 싸워서, 김정은 세력과 싸워서 자유와 한국을 지켜야 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은, 문재인 세력과 대결하는 자유한국당이 사상무장 없이 그냥 정치공학적인 인적 쇄신을 하면은 일회용이 됩니다. 일회용. 순서가 좀 뒤바뀌었지만은 지금부터 치열한 사상 논쟁, 노선 투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